힙지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정의해보면 토요일 해가 질 즈음에 친구들과 만나 간판 없이 골목에 숨어있는 힙한 가게들을 방문해 즐기고 배불리 먹은 다음 뉴트로 또는 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노포에서 노가리에 맥주를 한잔하는 20대 여성이다.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존 책방. 오늘은요, 비씨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지은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소비로 보는 사람, 시간 그리고 공간 중에서 일부분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힙지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힙한 을지로라는 뜻이고요.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한 뉴, 그리고 복고인 레트로가 합쳐진 말인데요. 빈트로 역시 빈티지와 레트로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사연에 맞춤 책 처방해드리는 코너죠. 영준 책방,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또 설 특집 방송을 해서 거의 2주 만에 지금 뵀는데 잘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늘 나오던 영준 책방 안 나오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영준 책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일단 이상하게 저도 힘이 나고 긴장도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월요일 코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주 시작하는 느낌이 또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준 책방 청취자분들을 위한 맞춤 책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모아뒀다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사연 남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의 사연은요. 저희가 새해 첫 책으로 처방을 해드렸던 책을 읽으시고 네. 그 후에 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읽을게요. 지난번에 영준 책방에서 부자의 독서를 추천해 주셔서 읽다 보니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책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때마다 이제 멈칫멈칫 제가 하는 게 이 책이에요라고 저도 딱 하나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방법만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그런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압니다. 오늘 이제 부자다는 법 2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책들을 만나보려면 어디에 가면 될까요? 그 도서관에 가면요. 이렇게 서가 옆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이제 전공 용어로 한국 십진분류표 혹은 이제 KDC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325하고 327번의 서가에 가면 아마 애청자들이 기대하시는 책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장에 가시면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땅 투자라든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책들을 다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래도요. 지금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돈 관련된 책들 찾으실 수 있는 그 코너라고 해야 할까요? 네, 서가죠. 서가. 325, 327번 서가를 알려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관련 책들이 특히나 연초라서 그런지 더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라면 고민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잠깐 알려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무서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영화 중에서 저거 참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어떤 좀비 영화를 너는 좋아해? 라고 물으면
딱 이거야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거나 혹은 책을 보거나 한번 이렇게 첫 장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불편한 영화도 있는 것처럼 책도 그렇거든요. 내가 몇 장 이렇게 넘겨보면 이 책 나한테 맞네? 라고 느끼는 책들이 저는 괜찮은 책이라고 봐져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금융이나 투자, 경영 관련 책들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죠. 네. 어떤 책이 나한테 맞는가라고 판단하시려면 조금 앞에 몇 장만 이렇게 좀 들춰봐라. 네. 이제 그런 팁을 주셨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마다 본인이 이 책하고 잘 맞는다 혹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책일까? 요건 또 제가 한 어떻게 세 하실까요?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온 신간 서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라는 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투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근에 나온 책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돈 버는 법, 투자하는 법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신간 서적을 고르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막 이 책만 읽으면 뭐 성공해. 심지어는 뭐 로또 번호 이걸로 잘하면 6자리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네. 일확천금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돈 버는 책은 참고용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수민의 반찬이라는 요새 이제 그 음식 이렇게 만드는 자기 혼자서 음식 만드는 책 중에 인기 있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 음식 재료나 거기에 이제 레시피라 그러죠.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걸 따라 해봐도 처음에는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고 또 손맛이라는 게 거의 가미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맛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에 관련된 책을 보고 내가 이거대로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모든 돈을 혹은 내가 거기다 모든 시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연습해 보면서 자기가 자기에 맞는 패턴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확천금이라든가 혹은 정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참고용이 있고 내 경험이 거기에 덧붙여져야지만 좋은 결과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해 주신 아무래도 관련해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신간이 좋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청취자님이 사연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돈의 흐름을 좀 알면 요즘 부자들은 혹은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좀 있을까? 네. 요걸 알면은 투자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책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돈과 완전하게 직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조금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서 네.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현재 아나운서님께서 영준 책방 문을 연 책입니다. 책 제목은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소비로 보는 사람,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BC카드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BC카드사의 빅데이터 센터에 임세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7명의 BC카드사 직원들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이제 카드 사용자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책을 한 권으로 펼쳐낸 건데요. 네. 이 책이 작년 12월 27일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얼마 안 된 신간인데 네. 뭐 여기에 그래서 어디로 돈이 쏠린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자의 독서도 이제 연말에 나왔던 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우리 시민들의 이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그 카드 사용량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욕망하고 패턴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50대와 60대 세대와 아까 말한 그 힙지로 샤로수길 이런 등등에 대한 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50대, 60대의 이제 그 소비자들은 이제 그 책을 보면 사위나 며느리보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죠. 읽다 보면 아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지로 같은 그 어떤 저는 실은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판을지로라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합성 신조어 중에 여기서는 그 샤로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샤로스길에 대해서 아나운서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예전에 여기 근처에 좀 살기도 했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정문이 샤처럼 맞습니다.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입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사이에 있는 네. 그 길을 샤로스길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또 SNS에서 보니까 좀 아기자기하고 맛있는 맛집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정문이 이제 시읒이 글자가 있는 게 서울, 디귿하고 국립이라는 자가 합쳐져서 멀리서 보면 샤자 같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샤로스길이라고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대 입구역의 1번과 2번 출입구역 앞에 있는 길 뒤편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길을 말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샤로스길은 다른 데는 이제 약간의 풍경 경치가 존재한다면 샤로스길은 순전하게 음식 위주로의 아주 맛집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좋은 맛집이 어딘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직원들이 이 7분의 직원들이 일일이 맛집을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맛집을 선택하셨는지 혹시 뭐 아실 수 있으실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카드 사용자들 어디서 많이 결제를 했는지 네. 보면은 일단은 맛이 있고 없고는 왠지 2-3번 더 갔으면은 조금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디를 많이 가는지 어디가 요즘에 핫한지는 확실히 첫 번째 결제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은 2,800만 건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내가 어젯밤에 뭐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처럼 네. 그게 아주 이 카드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개인이 지속적으로 한 음식점을 계속 찾는데 그 특정 개인이 절대 다수면 그 음식점은 정말 절대 맛집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단골이 많은 집이다 이렇게요. 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가가지고는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아유 나는 내 취향은 아니더라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여러 번 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음식의 맛이든 분위기든 뭔가가 이제 끌리기 때문에 자주 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카드로 뭐 이런 식당 결제뿐만 아니라 공과금도 결제하고요. 뭐 세금, 대학교 등록금도 냅니다. 네. 등등 많은 걸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소비 활동 분석에 있어서 카드 내역이 되게 중요하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 무슨 조그마한 위원회 했을 때도 보면 그 실제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이 카드 사용 데이터를 얻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카드 사용 데이터를 이용하면 취업이라든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 이 일련의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 정보와 그 상황을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추고자 해서 다른 말을 했던 것을 찾아낼 뿐더러 미처 내가 의도하지 못한 것들도 카드 사용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완전하게 그 분석해내죠. 그래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아까 애청자분이 보내주신 그 사연처럼 돈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투자의 흐름이라든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사람들이 어떤 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그 사람의 심리가 소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우려되는 점들도 있고 네. 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특정 분야는 이제 날개를 달고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될 거다. 뭐 이런 양쪽의 입장이 있긴 있는데 한국신용정보원에서도 금융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책 자체는 한 카드
회사가 이제 낸 거지만 앞으로는 요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 가지고 더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도 아,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내가 지금 돈 쓰고 다니는 게 다 이제 그야말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데요. 좀 민감한 표현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서움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땅을 투자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할 때 시민의 생각 패턴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성공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코로나 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알림이 앱이나 그런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제공한다,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것도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이제 부자의 독서의 그 하나 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구글을 이용한 내용인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특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막 큰 사회적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마스크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는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파악해서 아, 옛날 사스 때와 거의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맞춰 내가 한 달 전에 주식을 만약에 중국 관련 주식을 팔았다면 오늘 주식시장이 실은 폭락했거든요. 네. 그럼 나의 손해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손해를 이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미리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지금 청취자분께서 7305 청취자님 참 유익한 정보네요. 3773 청취자님 부자 레시피 정말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9777 청취자님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새로움을 찾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내가 찾는 정보가 항상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관련 도서들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돈의 흐름도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그게 돈을 벌든지 건강을 찾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찾는 여러 방면에서 아주 좋은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추천한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돈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준책방 중앙대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